야, 이 냄새나는 노인네야. 어디서 훈계질이야? 착! 허공에 흩뿌려진 5만 원권 지폐들이 제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여자는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해댔고 저는 모멸감에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뭐해? 안 죽고 무릎 꿇고 한 장씩 주워 담으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고작 청소하다가 가방 위치 하나 바꿨다고 사람을 벌레 보듯 하다니요. 제 평생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 기고만장한 여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방금 자기가 돈을 뿌린 이 파출부 할머니가 사실은 자기 남편 회사가 들어있는 강남 빌딩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날뛰는 저 여자의 최후, 지금부터 아주 통쾌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오늘 하루가 아주 특별해질 거예요. 야, 이 냄새 나는 노인네야. 어디서 훈계질이야? 돈 주면 기어야 할 거 아냐? 허공에 흩뿌려진 노란 종이 뭉치가 제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따가웠습니다. 아니, 뺨을 맞은 것보다 더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그것은 다름 아닌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권 지폐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멸감에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것만 같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저 젊은 여자의 표정을 보니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짝다리를 짚고 선 여자는 고작 30 초반이나 되었을까 싶은 이 집의 안주인 최미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하고 왔는지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뭐해? 안 죽고 무릎 꿇고 한 장씩 주워 담으라고. 일당 받고 싶으면. 미진이 하이힐 굽으로 바닥에 떨어진 돈을 툭툭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며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십니다. 제가 훔친 것도 아니고 청소하다가 먼지가 쌓여서 잠시 옮겨둔 것뿐인데. 아, 시끄러워. 누가 훔쳤대? 내 비싼 가방에 네 그 더러운 손때 묻은 게 싫다고. 냄새난다고. 미진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썩은 생선이라도 본 듯한 그 경멸 어린 눈빛. 그녀의 손가락이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주황색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에르메스 가방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네가 평생 파출부 짓해서 벌어도 못 사는 거야. 감히 어디서 그 쭈글쭈글한 손으로 만져? 노인네 냄새 배면 책임질 거야? 냄새. 라니요. 그래. 노인네 특유의 그 퀴퀴한 냄새 말이야.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지는 그 가난하고 늙은 냄새. 우리 집 공기청정기가 빨간불 들어오는 거 안 보여?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목욕 재개하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출근합니다. 오히려 진한 향수를 뿌려대는 미진보다 제가 더 정갈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저는 그저 돈 몇 푼에 자존심도 팔아야 하는 늙은 파출부일 뿐이었습니다. 빨리 안 주워? 오늘 일당 안 받고 싶어? 미진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돈다발을 집어던지고 이 집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재산이 얼만 줄 알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욱해서 나가버리면
저 버릇없는 여자를 제대로 교육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뚝 하고 뼈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자존심이 꺾이는 소리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 진짜 꿀래? 독하다 독해. 돈이 좋긴 좋은가 봐. 미진이 낄낄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제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한 장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돈을 줍는 제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다 주우면 현관 앞까지 기어서 나가. 그리고 내일부턴 나오지 마. 그 냄새, 더는 못 참겠으니까. 미지는 흥이 깨졌다는 듯 획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방문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손에 쥐어진 돈다발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구겨진 지폐들, 마치 구겨진 제 인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은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대형 거울 속에 초라한 파출부 복장을 한 70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봤다. 최미진.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넌 나를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했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하찮은 존재라고 했지? 주먹을 꽉 쥐자 손에 쥔 지폐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노려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나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남편의 회사, 그리고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그 인생, 사실은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는데 말이야. 저는 돈다발을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당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핏빛 복수의 계약금이니까요. 기대해라, 아가야. 내가 내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주마. 아주 처절하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뜨겁게 달아오른 제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모습을 찾으러 갈 시간입니다. 이 파출부 옷을 벗어 던지고 강남 빌딩의 주인 박 회장으로 돌아갈 시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펼쳐질 통쾌한 쇼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도끼를 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평범한 할머니였을 뿐입니다. 도대체 저에게, 그리고 저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잠시 제가 이 집 대문을 처음 두드렸던 3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제 발로 호랑이 아니, 미친년의 소굴로 들어가는 줄은 말이죠. 사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나무새스럽지만 저는 돈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지상 15층짜리 골든타워. 그게 바로 제 건물입니다. 매달 일일이 세기도 귀찮을 만큼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월세만 3억 원이 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제게 남긴 선물이었죠. 하지만 돈이란 게 참 요물입니다. 지갑은 두둑해지는데 마음은 날이 갈수록 텅 비어갔으니까요. 회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은 청담동 일식집으로 예약해 둘까요?
됐다. 입맛도 없는데 무슨. 그냥 집에서 누룽지나 끓여 먹으련다. 비서실장이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오지만 그건 업무일 뿐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60평이나 되는 넓은 아파트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밤이면 정막이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곤 윙윙거리며 바닥을 훑고 다니는 로봇 청소기 소리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시들시들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할머니,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냥 너무 안 움직이셔서 그래요. 사람들도 좀 만나고 소일거리라도 하세요. 안 그러면 우울증 와요. 그 길로 저는 벼룩시장을 뒤적였습니다. 봉사활동은 너무 거창하고 문화센터는 시끄러운 게 딱 질색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작은 구인 광고 하나. 가사 도우미 구함. 주 3회. 깔끔하고 조용한 분 우대. 그래, 남의 집 청소나 해주면서 몸 좀 움직여보자. 잡생각도 없어지고 좋겠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 냄새가 그리웠고 제 몸을 움직여 땀 흘리는 노동의 개운함을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옷장 깊숙이 박혀있던 가장 허름한 하지만 소재만큼은 최고급인 면바지와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혹시나 제 정체를 알아볼까봐 명품 시계도 풀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바로 최미진, 그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화면 속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누구세요? 아, 파출부 아줌마. 네, 전화드리고 왔습니다. 박말순입니다. 잠깐만요. 철컥 소리와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짙은 디퓨저 향기.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는 젊은 여자의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제 옷차림부터 지적질을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오실 때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탔죠? 네. 아, 네. 버스 타고. 사실은 기사가 모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왔지만 굳이 설명하기 귀찮아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미진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어머, 세상에. 그 더러운 버스를 타고 오면 어떡해요? 옷에 온갖 세균이랑 먼지가 다 붙어 있을 텐데. 저 옷은 깨끗이 빨아입고 왔습니다만. 아니, 빨래를 했건 말건 버스 시트가 더럽잖아요. 아줌마 들어오지 말고 현관에서 겉옷 벗어요. 그리고 바로 화장실 가서 손발부터 씻고 나오세요. 알코올 소독제 뿌리고요. 마치 걸어다니는 바이러스 취급을 당하니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면 감히 눈도 못 마주칠 애송이가 고작 파출부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대를 하다니요. 당장이라도 야, 너 지금 누구한테 말버릇이 그따위니? 라고 쏘아붙이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묘한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나가버리면 저는 그저 더러워서 쫓겨난 늙은이로 기억될 게 뻔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뭐해요? 귀 먹었어요? 빨리 씻고 오라니까. 미진이 짜증스럽게 소리치며 제 발치에 앞치마를 툭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앞치마. 저는 그 앞치마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 사모님인지 내가 똑똑히 봐주마. 저는 허리를 굽혀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짓 순종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씻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귀는 알아들으시네. 아, 그리고 우리 집 그릇들 다 비싼 수입품이니까
깰 생각일랑 하지 마요. 몸으로 때워도 못 갚으니까. 미지는 콧방귀를 뀌며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천하의 골든타워 박 회장이 졸지에 그릇 깰까봐 벌벌 떠는 신세가 되다니요. 하지만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옥이 하나로 시작한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스펙터클하고 통쾌한 복수극의 서막이 될 줄은 말이죠. 그리고 이 철없는 여자의 만행이 단순히 잔소리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요. 그렇게 시작된 지옥 같은 파출부 생활. 그 중에서도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바로 제 친구들이 아닌 그녀의 친구들이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중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 바로 최미진의 친구들이 몰려오는 브런치 파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호들갑스러운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 미진아. 집 너무 예쁘다. 이게 다 얼마니? 말도 마. 이번에 인테리어 새로 싹 하느라 5천만 원 넘게 깨졌어. 들어와, 들어와. 미진은 친구들 앞에서 한껏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서 숨죽인 채 그들이 주문한 최고급 원두커피와 샌드위치를 준비하느라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 셋이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어머, 이 아줌마야? 내가 말했던 응, 맞아. 인사해. 우리 집 자빌해주는 아줌마. 친구 중 하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킥킥거렸습니다. 마치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를 구경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탁자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미진이 대뜸 제 손을 툭 쳤습니다. 아줌마, 커피잔 로고가 내 쪽으로 보이게 놓으라고 몇 번을 말해요? 센스가 없어, 센스가. 죄송합니다. 다시 놓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잔을 돌려놓자 미진이 친구들에게 보란 듯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네는 절대 늙은 사람 쓰지 마. 말기도 못 알아듣고 행동도 굼떠서 속 터져 죽겠어. 게다가 밥은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아? 순간 쟁반을 쥔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먹는 이야기라니요. 제가 밥을 많이 먹다니요. 저는 점심때 눈치가 보여서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후루룩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진짜? 덩치는 저렇게 왜소하신데? 몰라서 하는 소리야. 노인네들이 식탐 장난 아닌 거 알지?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쑥쑥 줄어든다니까. 우리 남편이 벌어온 돈이 다 저 아줌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억울해 죽겠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치욕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일을 못한다고 욕을 먹는 게 낫지 식충이 취급을 당하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머, 미진이 너 진짜 보살이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사니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진이 먹다 남은 샌드위치 끄트머리를 집어들더니 제 앞치마 주머니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마치 길 가던 똥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신용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거라도 먹어요. 배고프다고 냉장고 뒤지지 말고. 아까워서 주는 거니까 감사히 먹고요. 샌드위치 조각이 제 앞치마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인내심이라는 댐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빵을 줍지 않고 고개를 들어 미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가 언제 사모님 댁 반찬을 훔쳐먹었다고 그러십니까? 저도 제 돈 내고 밥 사 먹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감히 하녀 주제에 친구들 앞에서 말대꾸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뭐, 지나쳐? 지금 누구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예의? 예. 미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와인잔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제 하얀 버선발 위로 튀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붉은 얼룩이 번져나갔습니다. 친구들이 깍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미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거렸습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훈계질이야. 예의는 네가 차려야지. 돈 주는 주인이 왕인 거 몰라? 꼬우면 나가. 당장 나가라고. 미진아, 진정해. 왜 그래? 친구들이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 우두커니 서서 발등에 튄 와인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주 크게 넘었습니다. 치워. 유리 조각 하나라도 남기면 죽을 줄 알아. 미진은 씩씩거리며 친구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거실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았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유리 조각 쓸리는 소리가 제 마음을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쓰레받기에 담긴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 그것이 마치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 터뜨릴 때가 됐어.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수모, 내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해두마. 언젠가 내가 흘릴 피눈물로 이 붉은 와인 자국을 덮어주겠어. 그리고 운명의 그날, 제 인내심의 퓨즈가 완전히 끊어지고 숨겨왔던 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제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을 그녀가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강남 한복판 60평형 고급 아파트의 거실. 저는 무릎을 꿇고 드넓은 대리석 바닥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벌써 2시간째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걸레질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아침부터 무릎 관절이 시큰거렸습니다. 마치 바늘로 뼈마디를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걸레 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주어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승마이너스 상마이너스 승마이너스 삭. 정적 속의 걸레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콧등을 타고 뚝 떨어져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수천억 자산가인 회장님이 도대체 왜 남의 집에서 이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집에 있는 최고급 안마의자에 누워 쉬기나 하지 왜 관절을 혹사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힘들어야 마음속에 뚫린 구멍이 잠시나마 메워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죽은 영감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외로움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남의 집 때라도 벗겨내며 땀을 흘려야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걸레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천장에 달린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소유인 골든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있는 것보다 훨씬 조잡하고 싼 티 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 주인인 최미진은 마치 자신이 세상의 여왕이라도 된 양저 샹들리에 아래서 콧대를 세우곤 했죠.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다. 조금만 참자. 저는 오늘을 끝으로 이 파출부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겪은 수모는 제 인생 공부했다 셈치고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를 마무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자존심이자 박말순다운 마무리였으니까요. 한참을 일했더니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 식탁도 아닌 싱크대 앞에 서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부드럽고 낡은 감촉. 제 보물 1호 자수 손수건이었습니다. 저는 꼬깃꼬깃해진 손수건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가장자리에 오른 다 풀리고 하얀 천은 누렇게 변색된 지 오래였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수놓아진 붉은 꽃송이도 색이 바래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영감, 나 오늘따라 당신이 참 보고 싶네. 이 손수건을 볼 때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단칸방 월세살이를 전전하던 신혼 시절, 남편이 막노동판에서 일하고 받아온 첫 월급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며 쑥스러운 듯 내밀었던 것이 바로 이 손수건이었습니다. 말순아, 내 이번엔 돈이 모자라서 비단 같은 건 못 사왔다. 시장통에서 할머니가 팔길래 하나 샀어. 일할 때 땀 닦으라고.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는 진짜 비단으로 10장, 아니 100장 사줄게. 그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던 남편. 우리는 그날 밤 퉁퉁 불어터진 짜장면 2그릇을 시켜놓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약속했던 비단은 결국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만하니 병이 들었고 호강 좀 시켜주려니 덜컥 저만 두고 떠나버렸으니까요. 지금 제 드레스룸에는 명품 스카프가 수백 장 쌓여 있습니다. 에르메스니 구찌니 하는 것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싼 천 조각도 남편의 땀 냄새와 흙내음이 배어있는 이 5,000원짜리 손수건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게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제 청춘이고 제 사랑이고 제가 버텨온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볼에 비벼보았습니다. 까슬까슬한 감촉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영감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아침부터 웬 소음이야? 안방 문이 열리며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화들짝 놀란 저는 얼른 손수건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최미진이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난 그녀는 부스스한 머리에 실크 가운만 걸친 채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깨셨어요? 최대한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청소기 소리가 탱크 지나가는 소리 같아서 깼잖아요. 아줌마는 배려라는 게 없어요? 사람 자는데 눈치 없이. 미지는 하품을 쩍하며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제가 아침 8시부터 와서 땀 뻘뻘 흘리며 온 집안을 닦아놓은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집안 곳곳을 훑으며 꼬투리 잡을 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저기 창틀. 저거 먼지 아니에요? 미진이 손가락으로 거실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아, 저기는 아까 닦았습니다만. 닦긴 뭘 닦아요? 내가 보기엔 뿌연데. 아줌마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놓아놨으면 돋보기라도 쓰고 일하든가. 돈 받고 일하면서 대충대충 하는 거, 그거 도둑질인 거 몰라요?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창틀 구석 먼지 하나까지 면봉으로 파내며 닦았습니다. 먼지는커녕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정도로 윤이 나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어제 샤워 부스 유리에 물자국 그대로 남아있더라. 내가 마른 걸레로 물기 싹 닦으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 물때 끼면 나중에 닦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말로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 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둔한 아줌마를 썼는지. 미지는 혀를 차며 테이블 위에 놓인 담배를 집어들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담배 연기가 거실로 퍼졌습니다. 저는 콜록거리며 기침을 삼켰습니다. 기관지가 약하다고 제 온먼지까지 타박하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대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몇 시간만 버티면 이 지긋지긋한 여자와도 영원히 안녕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참을 인자를 3번 새기며 다시 걸레를 집어들고 다른 방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미진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 놓아둔 제 낡은 청가방에 꽂혔습니다. 잠깐. 아줌마, 저 가방 좀 가져와 봐요. 네. 제 가방은 왜? 아, 가져오라면 가져와요. 굼뜨게 굴지 말고.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거역할 수 없어 가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지는 제 허락도 없이 가방 지퍼를 촥 열더니 내용물을 소파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물통, 낡은 지갑, 버스카드. 초라한 살림살이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내 금팔찌가 하나 없어졌단 말이야. 혹시나 해서 보는 거니까. 사람을 도둑 취급하십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도둑이 자기가 훔쳤다고 하는 거 봤어? 뒤져보면 나오겠지. 미지는 제 파우치까지 털어가며 샅샅이 뒤졌습니다. 당연히 금팔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아까 제가 급하게 주머니에 넣다가 떨어뜨린 건지 가방 속에 섞여 들어간 자수 손수건이 잡혔습니다. 뭐야, 이건? 냄새나. 미진이 손수건을 2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이리 주십시오. 제 물건입니다. 제가 손을 뻗었지만 미진은 팔을 뒤로 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걸레 조각을 이렇게 애지중지해? 아, 이거 냄새 딱 보니까 알겠네. 그 죽었다던 남편 냄새지? 호라비 냄새. 말씀 조심하세요. 제 남편 유품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전에 없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미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반응이 재밌다는 듯 테이블 위에 쏟아져 있던 커피 자국을 그 손수건으로 쓱 문질렀습니다. 어머, 미안. 걸레인 줄 알고 그만. 아, 하얀 자수가 시커먼 커피 물로 더럽혀졌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지는 축축하게 젖은 손수건을 보며 크크대더니 주방 개수대 옆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발로 툭 열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건 쓰레기통에나 들어가야지. 아줌마 남편 만나고 싶으면 저기 들어가서 찾아. 툭! 그녀의 손을 떠난 손수건이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썩은 김치 국물과 먹다 남은 라면 찌꺼기 위로 제 영감의 분신이 처박혔습니다. 안 돼. 여보. 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쓰레기통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맨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뒤적였습니다.
손톱 밑에 고춧가루가 끼고 썩은 넥과 진동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물범벅이 된 손수건을 찾아내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 미쳤어. 더러워 죽겠네, 진짜. 당장 안 나가? 내 집에서 그 더러운 손 치워.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더 이상 순박한 파출부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맨손으로 골든타워를 일궈냈던 그 도끼 서린 여장부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낮게 깔린 제 목소리에 미진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람에게는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그 행동,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내가?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어디서 눈을 부라려? 미진은 겁을 먹은 듯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더욱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명품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돈이 없어서 독이 올랐구나. 돈 더 달라고 시위하는 거지. 내가 거지 적선하는 셈 칠 테니까. 그녀가 지갑을 열고 5만 원권 지폐 다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잡힌 노란 돈다발. 이제 곧 저 돈다발이 제 얼굴로 날아오겠죠. 저는 주먹을 꽉 쥐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뿌려라. 그 돈이 내 관짝을 덮는 흙이 될 테니. 쾅! 등 뒤에서 닫힌 현관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대포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커피 얼룩이 튄 앞치마, 그리고 눈물로 번진 눈가, 영락없는 쫓겨난 늙은이의 몰골이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와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오는 그 짧은 길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훅 끼쳐와 달아오른 제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수치심과 분노의 불길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칠고 차가운 종이의 감촉. 방금 바닥을 기며 한 장 한 장 주워 담았던 구겨진 5만 원권 지폐 뭉치였습니다. 그 돈을 쥔 손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알싸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일당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난도질한 대가이자 앞으로 그들에게 되돌려줄 복수의 착수금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평소 저를 보며 인사하던 경비원 김 씨가 혀를 쯧쯧 찼습니다. 할머니, 또 쫓겨났어? 아이고 거봐. 내가 그 집 사모님 성질 보통 아니라고 했잖아. 젊은 사람이 어찌나 깐깐한지 전임 파출부도 3일을 못 버티고 나갔어. 평소 같았으면 쓴웃음을 지으며 대꾸라도 했겠지만 오늘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정문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과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알까요? 방금 이 낡은 아파트 안에서 한 노인이 겪은 참담한 모욕을. 그때였습니다. 도로변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초대형 세단 한 대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육중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위압적인 차체, 대한민국 상위 1%만 탄다는 제네시스 지구심 롱휠베이스 모델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끔거리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사내가 급히 뛰어내렸습니다. 제 전담 수행기사 김 기사였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앞으로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회장님, 아니,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김 기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얼른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세상에, 회장님, 꼴이 이게 뭡니까? 옷에 이건 커피 자국입니까? 혹시 그 집에서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신 겁니까? 김 기사가 제 앞치마에 얼룩을 가리키며 울컥했습니다. 천하의 골든타워 박말순 회장이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다가 이런 꼴을 하고 나타났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죠. 저는 힘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었어. 그냥 일하다가 좀 흘렸어. 별일이 없으시다니요. 손은 왜 이렇게 떨고 계십니까? 안 되겠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혈압이라도 체크해 보셔야. 됐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출발해.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김 기사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뒷좌석 깊숙이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제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 꿇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 에어컨 좀 세게 틀고. 내 몸에서 나는 이 냄새. 역겨워서 못 참겠으니까. 네, 냄새라니요. 회장님께서는 언제나 품이 있는 향기가 나십니다만. 아니야. 그 여자가 그랬어. 노인네 쩐내가 난다고. 가난하고 늙은 냄새가 난다고 했어. 제 입에서 자주 섞인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김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에어컨 온도를 낮추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차가 강남대로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빌딩 숲. 저 수많은 빌딩 어딘가에 미진이 그토록 자랑하던 남편의 회사가 있겠지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과 초라한 행색. 하지만 눈빛만큼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봐둬라, 박말순. 이 모습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제 다시는 죽는 날까지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으리라. 30분 뒤 차는 강남 테헤란로의 랜드마크 지상 15층짜리 골든타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은은한 조명과 드넓은 대리석 복도, 미진의 집 거실만 한 크기의 현관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세요? 집사 아주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이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물 받아줘. 아주 뜨겁게. 그리고 이 옷.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 태워버리든지. 저는 입고 있던 낡은 파출부 바지와 셔츠, 그리고 오물이 묻은 앞치마를 그 자리에서 벗어 던졌습니다. 마치 허물을 벗는 뱀처럼 저는 파출부 박말순의 껍데기를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욕실로 들어간 저는 김이 펄펄 나는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닿자 무릎 꿇느라 멍이 든 다리와 하루 종일 혹사당한 관절들이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떼수건에 비누를 잔뜩 묻혀 온몸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벌개지고 따가움이 느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냄새난다고 했지? 더럽다고 했지? 벙 마이너스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세게 문질렀습니다.
미진의 경멸 어린 눈빛, 제 몸에 닿았던 그녀의 지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졌던 손의 감촉. 그 모든 치욕을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욕조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목욕을 마치고 나온 저는 드레스룸 앞에 섰습니다.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옷장에는 수백 벌의 명품 옷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 있고 화려한 옷을 골랐습니다. 검푸른 밤하늘을 닮은 최고급 봉견 실크 소재의 개량 한복.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한 벌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장인의 작품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초라했던 민낯 위에 곱게 화장을 하고 헝클어졌던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려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화려한 보석들 사이에서 저는 가장 크고 영롱한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습니다. 약지에 반지를 끼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쭈그려 앉아 걸레질하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알짜배기 빌딩을 소유하고 수천억 자금을 굴리는 냉철한 사업가 박말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좀 나갔네. 저는 꼿꼿한 자세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책상 뒤편,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뒤에는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갖다 대자 띠리링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사르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서는 황금빛 골드바와 5만 원권 현금 다발들이 벽돌처럼 쌓여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찾는 건 돈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금고 가장 안쪽에 보관된 두툼한 검은색 가죽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표지에 금박으로 선명하게 박힌 글씨, 골든타워 임대차 계약 관리 대장. 이 장부 하나면 강남의 네로라 하는 사장님들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부를 책상 위에 펼치고 떨리지 않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3층 성형외과, 5층 로펌, 8층 무역회사, 그리고 마침내 12층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어디 보자. 퓨처테크, 대표이사 김진수, 찾았습니다. 바로 최미진의 남편이 운영하는 벤처기업 퓨처테크. 계약서 하단에는 김진수 사장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계약서를 쓸 때만 해도 김 사장은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세는 절대 밀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져 월세가 2달이나 밀려있는 주제에 그 마누라는 건물주인 줄도 모르고 제 얼굴에 돈을 뿌려댔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계약 기갈란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약 만료일 2024년 10월 15일. 내일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자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김 사장은 어떻게든 재계약을 하려고 안달이 나 있을 겁니다. 이 강남 바닥에서 지금 내는 월세 조건으로 이만한 사무실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제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퓨처테크는 당장 짐을 싸서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합니다. 게다가 계약서 제7조 특약 사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료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저는 책상 위에 있던 굵은 빨간색 플러스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사장의 이름 위에 붉은색으로 아주 크고 진하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마치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말입니다.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을 주어 그은 붉은 선. 김 사장, 자네는 운이 참 없네. 하필이면 마누라를 잘못 둬서 잘 나가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말아먹게 생겼으니. 저는 수화기를 들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비서실장의 빠릿빠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시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최 실장, 내일 오전 스케줄 싹 비워둬.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올 거야. 중요한 손님이라 하시면 혹시 김앤장 변호사님 말씀이십니까? 아니, 12층 퓨처테크 김 사장. 내일이 재계약 만기일이지? 오전에 재계약 건으로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 아, 네. 알겠습니다. 김 사장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회장님 뵙고 싶다고 연락 왔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잠깐, 조건이 하나 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의자를 돌려 통유리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발 아래로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 개미집처럼 작게 보이는 미진의 아파트 단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금쯤 쫓아낸 파출부 할머니 따위는 까맣게 잊고 승리감에 도취해 샴페인이라도 터뜨리고 있겠지요. 제 목소리가 지옥에서 울리는 것처럼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반드시 부부 동반으로 오라고 해. 수화기 너머 최 실장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네, 부인 되시는 분까지 말입니까? 통상적으로 재계약 자리에 사모님까지 모시는 경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번 계약 연장에는 사모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적당히 둘러대. 만약 사모가 안 오면 재계약은 꿈도 꾸지 말라고 못 받고.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 10시야. 1분이라도 늦으면 문 잠가버려. 전화를 툭 끄는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득였습니다. 이제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미끼는 재계약이라는 달콤한 생명줄이고 사냥감은 주제 모르고 날뛰는 최미진과 그녀의 남편입니다. 내일 아침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올 그녀의 표정이 벌써 눈에 선합니다. 식모라고 무시하며 돈을 뿌렸던 그 할머니가 회장님 의자에 앉아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과연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놀라서 기절이라도 하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저는 창밖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기대해라, 아가야. 내 냄새가 역겹다고 했지? 내 돈 냄새는 어떤지 내일 아주 가까이서 맡게 해줄 테니 부디 오늘 밤은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자두렴. 내일부터는 지옥이 시작될 테니까. 저는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장부를 탁 덮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적막한 서재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강남 테헤란로의 랜드마크 골든타워 1층 로비. 회전문이 돌아가고 잔뜩 긴장한 표정의 중년 남성과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퓨처테크의 김진수 사장과 그의 아내 최미진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반면 미진은 아침부터 불려나온 것이 못마땅한지 뾰족한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바닥을 찍어댔습니다. 아, 진짜. 김 사장, 자기는 매너가 없어? 걸음 좀 천천히 걸어. 내 다리 아픈 거 안 보여? 미진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김 사장이 화들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쉿, 제발 목소리 좀 낮춰, 미진아. 여기 회사 로비야. 보는 눈도 많은데. 보면 뭐 어때서? 내가 내 남편한테 말도 못해? 그리고 도대체 무슨 계약을 하는데 마누라까지 오라가라야? 나 오늘 피부과 예약도 취소하고 온 거라고. 4시간당 몸값이 얼만 줄 알아? 미지는 로비 한가운데서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었습니다. 김 사장은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누르며 아내의 팔을 잡고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다.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야. 이 건물주 회장님이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니래. 오늘 재계약 도장 못 찍으면 우리 회사 진짜 끝장이야. 알잖아. 요즘 자금 사정 안 좋은 거. 아, 알았어. 알았다고. 귀에 딱지 않겠네. 그냥 가서 방긋방긋 웃어주면 될 거 아냐? 나 그런 거 전문인 거 몰라. 늙은이들 비위 맞추는 거. 내가 또 기가 막히게 하잖아. 미지는 코웃음을 치며 핸드백에서 팩트를 꺼내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전문이라고 자부하는 그 비위 맞추기가 어제 파출부 할머니에게 했던 그 폐악질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바로 지금 만나러 가는 회장님이라는 사실을요. 가자. 늦으면 안 돼. 두 사람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버튼이 눌러지고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했습니다. 김 사장은 침이 바짝바짝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비서실장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반드시 모시고 오세요. 안 그러면 계약 없습니다. 도대체 왜 아내를 불렀을까?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복도와 갤러리 같은 대기실이 나타났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강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미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뭐야? 여기 인테리어 돈 좀 발랐네? 저 그림 저거 진품인가? 좋기 수억은 하겠는데? 미지는 벽에 걸린 그림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품평을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근데 좀 촌스럽다. 돈만 많지 센스가 없네, 센스가. 딱 보니까 졸부 스타일이야. 안 그래? 미진아, 제발. 입 좀 다물어. 그때 안쪽 데스크에 앉아있던 차가운 인상의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순의 최측근인 최 실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퓨처테크 김진수 사장님, 그리고 최미진 사모님 맞으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오늘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김 사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명함을 받는 둥마는 둥하며 무표정하게 시계를 보았습니다. 약속 시간은 10시 정각입니다. 아직 5분 남았으니 저쪽 소파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김 사장은 쭈뼛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미지는 비서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감히 손님을 세워두고 시간을 따져? 그녀는 털썩 소파에 주저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저기요, 비서 양반. 손님이 왔으면 차라도 한 잔 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 교육도 안 받았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진하게. 얼음은 각 얼음 말고 간 얼음으로. 아, 그리고 원두 산미 있는 거면 안 마셔요. 고소한 걸로 줘요.
미지는 마치 카페에 온 것처럼 까다롭게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김 사장이 아내의 옆구리를 쿡 찔렀지만 그녀는 눈을 흘길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최 실장이 쟁반에 커피 2잔을 받쳐 들고 왔습니다. 미지는 커피를 한 모금 빨대로 쭉 빨아들이더니 인상을 확 찌푸리며 탁자 위에 컵을 쾅 내려놓았습니다. 어우, 이게 뭐야? 사약이야? 샷 추가하랬지 누가 숯불을 타오랬어요? 이 건물주 양반 입맛 한번 독특하네. 이런 싸구려 원두를 쓰고. 미진아, 그냥 마셔. 제발 조용히 좀 해. 자기는 이게 넘어가? 난 목구멍이 까칠해서 못 마시겠어. 야, 비서. 이거 치우고 냉수나 한 잔 가져와요. 애비양으로. 최 실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습니다. 말없이 커피잔을 치우고 생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 병뚜껑을 따는 손길에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만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보안 요원을 불러 이 무례한 여자를 끌어내고 싶었을 겁니다. 시간은 어느덧 10시를 넘겼습니다. 10시 5분, 10시 10분.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회장실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다리를 달달 떨며 연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왜 안 부르시지? 혹시 마음이 바뀌셨나? 아니면 내 자금 사정을 다 알고 일부러 말려 죽이려는 건가? 반면 미지는 지루함에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10분은 10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이 회장이라는 사람, 시간관념이 왜 이래? 오라고 해놓고 왜 사람을 기다리게 해? 우리 시간은 똥값인 줄 알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회장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 바쁘긴 뭐가 바빠. 늙은이가 아침잠 많아서 아직 자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안에서 드라마라도 보고 있나? 미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비서 양반, 안에 확인 좀 해봐요. 노인네들 깜빡깜빡 잘하잖아. 우리 온 거 까먹은 거 아니에요? 사모님, 말씀 좀 가려서 해주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업무를 처리 중이십니다. 최 실장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업무는 무슨. 딱 보니까 우리 기싸움에서 누르려고 일부러 늦게 부르는 거네. 유치하게. 야, 김 사장. 그냥 가자. 재계약이고 나발이고 이런 대접 받으면서는 못해. 미진이 핸드백을 챙겨 일어나려던 찰나였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최 실장의 책상 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대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사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최 실장이 수화기를 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수화기를 내려놓은 최 실장이 천천히 두 사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묘하게 비장해 보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랍니다. 아이고, 드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은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는 미진의 팔을 꽉 잡으며 간곡하게 속삭였습니다. 미진아, 부탁이다. 안에 들어가서는 제발 한마디도 하지 마. 벙어리처럼 있어. 그냥 인사만 해. 알았지? 너 여기서 실수하면 우리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 아, 알았다니까. 왜 자꾸 사람을 어린애 취급해? 내가 알아서 해. 늙은이들 다루는 건 식은 죽 먹기라니까. 미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 육중한 양문 너머에 자신이 어제 돈다발을 던지며 모욕했던 그 냄새나는 파출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철컥 마이너스. 최 실장이 육중한 마호가니 원목 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묵직한 공기가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김 사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미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심판의 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철컥. 육중한 마호가니 원목 문이 열리자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통로처럼 서늘하고 묵직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15층 회장실. 약 50평 남짓한 이 거대한 공간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고풍스러운 동양화가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발소리조차 먹어치우는 두툼한 최고급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김진수 사장과 최미진 두 사람은 주눅이 든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드넓은 집무실 한가운데 거대한 참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높은 등받이가 달린 검은색 가죽 의자가 창밖을 향해 뒤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의자 위로 삐져나온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의자 팔걸이에 놓인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의 번뜩임만이 사람이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퓨처테크 김진수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사장이 의자의 등판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1초, 2초, 10초 넘게 이어지자 김 사장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반면 상황 파악이 안 된 미지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뭐야? 사람을 세워놓고 인사를 안 받아? 귀가 먹은 거 아니야? 노인네들은 보청기 안 끼면 잘 안 들린다니까. 미진아, 제발 닥쳐. 너 미쳤어? 김 사장이 기겁하며 아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미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이 웅장한 사무실의 위압감에 눌리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죽이려는 회장의 태도에 반발심이 생긴 듯 했습니다. 저기요, 회장님? 저희 왔거든요. 손님이 왔으면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매너람.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그때였습니다. 창밖을 향해 있던 의자가 아주 천천히 끼익 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서히 드러나는 실체. 김 사장은 침을 꿀꺽 삼켰고 미지는 팔짱을 낀 채 짝다리를 짚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드디어 의자가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검푸른 비단 한복을 입고 백발을 곱게 빗어넘긴 노부인이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진의 입에서 멍청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제 집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하던 그 늙은 파출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한눈에 봐도 수천만 원짜리 명품 한복이었고 손가락에는 집 한 채 갖은 좋기 나갈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는 이질적인 광경에 미진의 뇌회로가 정지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깍지 낀 손을 올리고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어서 와요, 아가. 내 집은 찾기 쉬웠나? 버스 타고 오느라 고생 많았겠어.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가 다리가 풀렸는지 비틀거렸습니다. 아, 아줌마, 식모 아줌마. 아니, 이게 무슨, 식모라니. 호칭이 좀 그렇네. 내 이름은 박말순일세. 이 건물의 주인이기도 하고. 건물주?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당신 우리 집 파출부잖아. 어제까지 내 발밑에서 돈 줍던 그 노인네잖아. 미진은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김 사장은 사태를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제 얼굴과 미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알이 튀어나올 듯 경악했습니다. 미진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파출부라니? 회장님 보고 파출부라니? 여보, 저 여자야. 내가 말했던 그 도둑년. 냄새난다고 쫓아냈던 그 아줌마라고. 근데 저 여자가 왜 여기 앉아 있어? 이거 몰래카메라야? 당신 나 골탕 먹이려고 짠 거지? 미진은 삿대질까지 해가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저는 혀를 찢찢 찼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자네 마누라가 기억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 내가 친절하게 상기시켜주지. 딸깍. 제가 버튼을 누르자 회장실 구석구석에 설치된 최고급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생생한 고음질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이 냄새나는 노인네야. 어디서 훈계질이야? 돈 주면 기어야 할 거 아냐?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네가 평생 파출부 짓해서 벌어도 못 사는 거야. 감히 어디서 그 쭈글쭈글한 손으로 만져? 노인네 냄새 배면 책임질 거야? 미진의 앙칼진 목소리가 웅장한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천박한 욕설과 비하 발언이 우아한 클래식 음악 대신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냄새라니요. 제 목소리 그래. 노인네 특유의 그 퀴퀴한 냄새 말이야.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지는 그 가난하고 늙은 냄새.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미진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 거대한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수치심, 그리고 그 내용이 자신의 남편과 이 건물주 앞에서 공개 처형 당하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한 것입니다. 꺼요. 끄라고. 미진이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리모컨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어떤가, 김 사장. 자네 마누라 목청이 아주 좋지? 우리 건물 방음벽을 뚫고 나갈 기세야. 김 사장은 무릎이 꺾인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집안 단속을 못해서, 제 아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보, 일어나. 왜 저런 늙은이한테 빌어? 저거 다 조작이야.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내 목소리 흉내낸 거라고. 미진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벌레 취급했던 늙은이가 자신보다 수천 배 더 부자라는 사실을,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책상 위에 있던 두툼한 가죽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조작? 그래,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한번 보게. 김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12층 퓨처테크 계약서, 그리고 그의 이름 위에 선명하게 그어진 붉은색 동그라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 사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그래. 자네 회사, 이번 달 말로 방 빼게. 내 건물에서 내 냄새 맡으며 장사하기 싫을 테니 내가 먼저 내보내주지. 회장님, 안 됩니다. 제발요. 지금 나가면 저희 회사는 망합니다. 투자자들도 다 떠나고.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김 사장은 머리를 바닥에 쾅쾅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선처? 자네 마누라가 내 남편 유품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때 선처라는 게 있었나? 내 얼굴에 돈을 뿌리며 무릎 꿇라고 했을 때 예의라는 게 있었나?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어제 미진이 제게 던졌던 그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에 담긴 돈다발. 저는 그것을 들고 책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미진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뭐 하려고? 왜? 어제는 그렇게 위세가 등등하더니 이제 와서 무섭나? 저는 봉투를 열어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진의 면상을 향해 어제 그녀가 했던 것과 똑같이, 아니 더 세게 흩뿌렸습니다. 차르륵 마이너스. 5만 원권 지폐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리며 미진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진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계약금이다. 내가 나한테 줬던 모욕의 대가,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는 거야. 야, 미쳤어. 이거 안 나? 주워. 무릎 꿇고 한 장씩 주워 담아. 어제 나한테 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해봐. 제 호통 소리에 미진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엎드려 있던 김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진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짱 마이너스. 고막이 찢어질 듯한 파열음이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미진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그녀의 몸이 휘청하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입가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미친년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내가 너 입단속하라고 했지. 그렇게 빌었지. 여보. 닥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랑은 끝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김 사장은 이성을 잃고 미진에게 발길질을 하려 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 꼴불견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최 실장, 보안 요원들 들어오라고 해. 곧이어 건장한 보안 요원 4명이 회장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사람들 업무 방해죄로 끌어내. 다시는 이 건물 얼씬도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안 요원들이 김 사장과 미진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김 사장은 회장님, 한 번만요. 제발요. 라고 울부짖었고 뺨을 맞아 퉁퉁 부은 미진은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고소할 거야. 라며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끌고 가. 질질 끌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참. 나갈 때 1층 로비 청소 좀 하고 가. 너희들 때문에 내 건물 공기가 탁해져서 말이야. 냄새나서 못 쓰겠어. 쾅! 보안 요원들에 의해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복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고요가 찾아온 회장실. 바닥에는 제가 뿌린 돈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돈들 사이로 미진이 흘린 핏방울이 점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묵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김 사장의 회사는 곧 부도가 날 것이고 미지는 빈털터리가 되어 이혼을 당하겠지요. 진정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나직이 응조렸습니다. 그러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았어야지. 인생 실전이야 이것들아. 입가에 번지는 통쾌한 미소. 창밖의 햇살이 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비추며 눈부시게 산란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지나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단풍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처럼 그 기고만장했던 두 부부의 인생도 아주 처참하게 메말라 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어느 허름한 순대국밥집 주방. 뿌연 수증기가 가득 차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좁은 공간에서 한 여자가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를 닦고 있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낀 손은 퉁퉁 부어올랐고 화려한 네일아트를 자랑하던 손톱은 다 갈라져 엉망이 된 지 오래입니다. 네, 바로 최미진입니다. 아, 이 아줌마야. 굼뜨게 굴지 말고 빨리빨리 안 움직여.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설거지가 밀리면 어쩌자는 거야. 욕쟁이로 소문난 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국자를 휘두르며 고함을 쳤습니다. 미지는 화들짝 놀라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손목?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빚쟁이한테 쫓겨서 갈 데 없는 거 걷어줬더니 어디서 엄살이야? 하기 싫으면 당장 앞치마 벗고 나가. 너 말고도 일할 사람 줄 섰으니까. 주인 할머니의 호통에 미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며 대들었겠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럴 힘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난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잘못했어요. 빨리 할게요. 미지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수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식당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남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치우는 신세.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3개월 전 저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지를요. 그릇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아내며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노동에는 귀천이 없으며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화살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김진수 사장의 꼴은 더 가관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고 여기저기서 빌린 사채 빚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매일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내가 왕년에 잘 나가는 사장이었는데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파출소를 들락거린다고 하더군요.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던 두 사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본인들의 눈에서는 피고름이 쏟아지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혀를 쯧쯧하며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저 뿌린 대로 거두는 사필귀정의 결말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과일 좀 깎아왔습니다. 감이 아주 달게 익었더라고요. 그때 거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새로 채용한 가사 도우미 30살의 젊은 새댁지은 씨였습니다. 그녀는 쟁반의 껍질을 예쁘게 깎은 단감과 따뜻한 대추차를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근데 지은 씨, 손이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제가 보니 그녀의 손가락에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쑥스러운 듯 손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아까 과일 깎다가 살짝 베었어요. 얼른 약 발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져 최고급 연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리 내봐요. 칼에 베인 게 얼마나 쓰라린데 별거 아니라니. 남의 집 일해주러 와서 몸 상하면 안 되지. 어머, 회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해도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내 손녀 같아서 그래. 저는 그녀의 거친 손마디에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지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집에서는 일하다 다쳐도 조심성 없다고 혼나기만 했는데, 회장님은 정말 친정 어머니 같으세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지 않습니까?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명예야 뜬구름 같은 것이지만, 사람 마음 얻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는 자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참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대추차 향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평온함, 이 따뜻한 온기, 이것이야말로 수천억 빌딩보다 더 값진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말순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체증이 좀 내려가셨는지요? 살다 보면 우리도 박말순 할머니처럼 억울하게 무시당하고 가슴 치는 날들이 있습니다. 돈 없다고, 나이 먹었다고, 혹은 힘이 없다고 서러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남들이 함부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늙고 초라해질지언정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인생과 지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입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를 믿으세요. 악한 자는 반드시 무너지고 선한 마음을 지킨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볕들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고단한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사이다 같은 시원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박말순 회장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겪었던 억울한 사연이나 박 회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밥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